네,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 간의 양자 토론에 이어서 내일은 사자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개 속 판세를 보이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조구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가 오늘 첫 양자 토론에 나섭니다. 저녁 6시 25분부터 95분 동안 치러지고요. 주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로 결정이 됐는데 우선 배 교수님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첫 TV 토론이다라는 점에서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CBS 주간인데 라디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도 보니까요 상당 부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양자 TV 토론을 기대를 했는데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소개하시기를 세 가지 의제를 얘기했어요. 정치,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서를 보면은 경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사람 다 경제, 민생에 초점을 가장 두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TV 토론 자체가 김동연 후보가 요청을 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응해서 참고로 윤석열 후보는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 의제가 제일 먼저 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특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와 민생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다라는 것을 이제 두 후보가 다 같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을 내놨어요. 긴급재정 명령권은 뭐냐면 전시라든지 또 굉장히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소집하지 않고 먼저 발동을 하고 추후에 이제 국회 승인을 받는 그런 이제 재정 명령 발동권을 통해서 50조를 만들겠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첫 TV 토론이니까 오늘은 일절 양쪽 다 네거티브 토론 없이 정책 토론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동연 하면은 뭐 경제 관료로 쭉 성장한 그런 사람이니까 경제부총리까지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정책 대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인 안목 또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할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일 또 사자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 오늘 확실하게 좀 정책 대결로 가서 하나의 롤 모델이 돼서 내일 좀 사자 TV 토론이 네거티브 대신에 정책 대결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교수께서는 관전 포인트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김동연 후보가 어떤 입장으로 이번 대선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김동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과연 이제 여권 진영의 경선 후보로 뛸 것인지, 야권 진영의 후보로 뛸 것인지도 사실 불명확했던 점이 있었고, 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제 무소속을 선택해서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는 이제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후보로 지금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리고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 좀 필적할 만한 대결을 좀 하면서 중도에서 어느 정도 캐스팅 보드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지율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1% 수준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대선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결국 이제 그 후보직을 이제 사퇴하지 않겠냐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TV 토론을 이재명 후보와 이제 뭐 지상파는 아닙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토론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측하다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각을 잡아서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과연 이 토론에서 대장동 이슈와 관련한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물을 것인지 이재명 네. 후보에 대해서 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였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비판적 견해를 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면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더 그 중심적으로 볼 것은 사실은 내일 있는 빅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열리는 것만큼 과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일 토론의 전 단계로서 이게 연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각 분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사전에 얘기함을 통해서 상대 후보가 그에 대한 공략법을 생각해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으로 이번 오늘의 토론을 본다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정치 고관여자들이 중심적으로 이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론을 유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제 이재명 대응 공략을 세우기 위해서 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관심이 가는 게 김동연 후보는 입장이 어떨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해서 단일화 논의가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사람이 첫 TV 토론, 첫 토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양자 간에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깨졌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이 양자 토론이 성사가 된 배경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일단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1%가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좀 존재감을 높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뭔가 좀 강한 상승세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양자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토론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좀 기피한 후보다라는 그런 이제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정치 1번지인 종로에 무공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종로 1번지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본인이 1%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한다. 그건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정치 1번지인 종로로 나갈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하면은 본인의 이제 중도 이미지, 경제 성장 이미지하고 결합이 되면은 여태껏 이제 종로 정치 1번지에서는 계속해서 뭐 정세균 후보가 당선이 됐다든지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됐다든지 하니까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1957년생이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사실상 러닝메이트 효과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럼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가 굉장히 넓어지고 1957년생이니까 차차기를 좀 겨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경제 전문가니까 사실상 연대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되니까요. 굉장히 두 사람이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일지는 잠시 후에 토론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메인은 이제 내일입니다. 두 분이 얘기해 주신 대로. 내일 4자 토론 형태로 4명의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이제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의 공방이 어떤 식으로 흐를까 이 부분인데 어떤 전략들 지금 세우고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거짓말, 그다음에 말 바꾸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대장동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사실 뭐 호주 여행이라든가 그 실제 뭐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증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략을 통해서 의혹을 좀 더 실체적 그 진실에 근접하게 그 요구를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밖에 없게끔 이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정 운영이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는 이제 그 포인트를 주면서 약간 좀
장학 퀴즈의 그 문제를 내듯이 이제 뭐 단답형 문제를 던지면서 모르는 것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내려고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양 후보가 이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걸 관전하는 이제 국민들이 이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여태까지 TV 토론을 많이 봐오고 분석해 보지만 결국 이제 말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TV 토론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진정성 있는 것,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이 끝난 이후에 한 일주일만 지나도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이후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다, 점잖다, 혹은 뭐 겸손하다, 혹은 그래도 자세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면서 후보들이 좀 토론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양자 토론이 아니고 사자 토론이다 보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자 TV 토론 하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불리한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세 사람이 협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사실상 대체제의 그런 이제 관계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오르죠. 본인으로 지지율이 옮겨지면서 1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복원이 되니까 지금 10% 안팎으로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해서 차별화시킴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에 바람직한 대안은 나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 역시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때리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때리기는 때려야 되는데 본인도 범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의 윤석열 후보를 더 강하게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양강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결정적인 실언을 유도해야 되니까 강하게 제가 볼 때는 압박 공세를 펼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3대1 구도가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세 가지 분야에서 주도권 토론이 28분 있어요. 각 후보마다 7분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세 후보가 21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21분 동안에 만약에 협공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김건희 씨 이력과 관련해서 뭐 공채 아니었다로 했는데 지금 공채라고 또 나왔고 무속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타를 때리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3대1 구도를 좀 전망을 하셨고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2012년 18대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당시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약간 역반응도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 이정희 후보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는 게 본인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걸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그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번에 내일 있을 사자 토론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한 분을 두고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연합해서 공격하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진다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응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사실 정치 참여는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완전히 그 정치로 얘기하면 신입생인데 나머지 그 세 분의 소위 얘기해서 정치에 수많은 선거를 했던 분들이 몰아세우기로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실 그 기대를 많이 하는 후보가 있고 사실 기대를 적게 하는 후보가 있을 텐데 대부분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기대를 많이 하던 후보는 그것에 못 미치면 토론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편하게 오히려 편한 자세로 자기가 진정성 있게만 대한다면 끝나고 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사실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임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할 텐데 이때 후보의 질문을 누구한테 더 집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후의 단일화 구도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양비론 소위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거의 뭐 5대5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도덕성과 자질만 얘기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좀 공격할지를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하향 정체 국면이지 않습니까? 단일화는 일단 이제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었는데 아직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아직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설날 연휴 그리고 내일 TV 토론을 통해서 그 이후에 반영될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15% 이상을 확보를 해야 선거 비용부터 시작해서 선거의 완주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게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중간에 캐스팅 보도로서 자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주춤해지고 있는 이 추세대로 설날 이후에 그 TV 토론을 경과하면서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머문다면 사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후보의 이후 그 나머지 30일간의 대권 레이스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내일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단일화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현재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성격은 단순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에서 간 표만이 아니라 중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온 민주당 성향의 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만약 10% 미만의 표를 한다면 오히려 사자구도로 가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냥 황금 분할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분석적으로 볼 때는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게 되면 또 다시 심상정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와의 또 단일화 또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럼 딱 양강구도로 이렇게 쪼개질 텐데 그것의 유불리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의 분석만으로 보면 현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황금 분할 구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고착화하는 형태로 해서 윤석열 선대위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를 배척하는 모양새를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동정부 그리고 단일화 그리고 같이 하자라는 그다음에 정권 심판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와 연대 의사는 지속적으로 좀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를 하면 야권 단일화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야권의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상호 신뢰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저는 위력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단일화와 관련된 양태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도 그냥 뭐 단일화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태도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감정의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은 상대방이 전혀 진정성이 없다. 따라서 결국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은 레이스를 접고 사실상의 흡수 단일화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5대5의 공동정부의 지분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으면은 단일화가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레이스를 독자 완주하는데 지지율이 안 나오다 가는 것 하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것도 저는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는 네. 21%를 득표를 했기 때문에 100%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았어요. 근데 대선에 드는 법정 선거 비용이 5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10% 미만이면은 하나도 보전을 받지 못하는데 레이스를 완주하겠느냐. 그럼 저는 누군가하고 사실상 연대 내지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DJP 단일화를 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만약에 이제 본인이 독자 완주를 안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본인들도 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 이기재 교수님 같은 경우 보수 패널 나와서 뭐 황금 분할 얘기하고 예. 이준석 대표 계속 때리고 그러면은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확실히 이제 팽팽하다 보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양측에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워낙 이제 기존 대선에 이제 모두 다 개입하셨고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만든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여야 불문하고 다 어쨌든 그 영입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야 다 공이 영입을 하되 가장 중요한 주축적인 역할을 맡길 생각은 또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선대위가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진통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리를 잡기까지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호불호는 네. 있을지언정 어쨌든 뭐 어른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모시기로 했고 그러나 지금 선대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네. 작고 그 간결하게 지금 완성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선대위를 흔드는 차원에서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